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이름하여 테마술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테마술사님을 모시고 급등이 나오는 테마 살펴보고요. 테마 속에서도 포션 기법이 터진 종목들,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함께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 가지 마술의 트릭과 기법을 알려주실 테마술사 차현우 마술사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요, 먼저. 예, 안녕하세요. 금일도 제가 마법과 같은 우리 시청자님들의 기사를 제가 빨갛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찾아뵙게 된 차현우 전문가입니다. 예, 금일도 이제 종목들 굉장히 급등 나오는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테마분들에서 제가 속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제가 계속 속아드리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공략을 해야 될 종목들, 그다음에 좀 깊이 해야 될 종목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포션 기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기법으로 해서 이게 많은 또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시행착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겪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 기법 강의 시간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예, 집중해 주시고 제가 히든 종목에서도 굉장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이 내용도 제가 집중해서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개장시부터 단톡방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자 바로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가온칩스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 생각보다 너무 빨리 상승이 나와서 나는 아직 못 따라잡았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먼저 이제 가온칩스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이제 DSP 관련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디자인, 다시 말해서 디자인으로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이런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이제 인터넷이 발달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빅데이터나 AI 이러한 활성이 되게 되면서 바로 개발자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두각이 되신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초등학교에 코딩이라는 과목이 생겼다라는 부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처럼요, 이제 AI나 그 밖에 이제 첨단 기술이 더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성이 두각이 되면 바로 이러한 가온 칩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개발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세 초입일 수 있기 때문에 가온 칩스 계속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다시 한번 저기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가온 칩스에 관심 있어서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상황을 또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 차후에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자 히든 종목 가온칩스에 관해서 아직까지 매매 전략을 획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마술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순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급등하는 테마부터 알아봐야죠. 자, 함께 외쳐보시죠. 마법을 부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급등 테마 나와라. 뾰로롱. 아, 음극재군요. 맞아요. 처음에는 2차 전지 딴에서도 양극재,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하다가 나중에 리튬, 그리고 어제는 우리 니켈 봤고요. 오늘은 또 음극재 관련주들이 잘 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음극재 관련주로는 이제 다른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음극재가 금일 이슈가 되면서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상승이 나온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보면요.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약 한 실리콘을 함유한 이러한 이제 음극재 배터리의 약 한 10% 이상을 이제 전기차에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음극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하이니켈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후발주로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현재 기술력으로 해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말해서 밀도나 충전 시간을 단축을 해서 배터리의 성능을 더 향상을 시켜야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양극재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음극재에서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상승이 이제 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500km 갈 수 있는 거를 700km로, 그다음에 충전 시간을 20분으로 이제 굉장히 단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데는 바로 음극재가 현재 기술력으로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음극재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금일 강한 종목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대차에서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이 이제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사가 바로 대주전자 재료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금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주전자 재료 금일 방금 이제 말씀드린 소식으로 인해서요 21%까지 급등하는 이러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죠. 금일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에너지가 채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래 대금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연봉 잠깐 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고 그 다음에 방금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 그러한 구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지금 12%이기 때문에 실망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하락하길 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락에 나오게 되면 저는 진입을 하자 말씀을 드릴 거고 아마 조만간에 대주전자 재료로 해서 제가 한번 또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락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어떻다?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아실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린 검색기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 종목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바로 KBG입니다. 이제 KBG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다른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진전기, 매출 1조와 그밖에 조금 더 좀 우량한 그러한 기업을 저는 선택을 했는데 KBG도 음극재 관련주로 해서 제가 기법 강의 때 너무나도 수차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KBG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100% 수입에 위전했던 이러한 실리콘 소재들을요, 바로 자체적으로 이제 수입을 대체를 해서 이제 실리콘을 생산, 그다음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실리콘 관련주,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주로 해서 엮이게 된 상황입니다. 이제 KBG는 바로 제가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KBG 금일 지금 22%까지 지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고가가 무려 상한가 근처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죠. 3월 7일에도 지금 이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3월 14일에 이러한 상승으로 해서 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P1 자리도 괜찮고요. P3 자리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기법 강의 때 제가 지금 P1, P3, P2 자리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강의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지금 9,000원 부근에서 1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연봉으로도 이거 잠깐만 보죠. 연봉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약 한 112% 올해 기준으로 112%까지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음극재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잠깐 해놨는데 이 구간 지금 12,000원 부근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제가 주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생명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기점으로 인해서 횡보를 하고 방향성을 주게 될 겁니다. 상승과 하락. 만약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지지 라인을 다시 한번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KBG도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또 다른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 바로 HRS입니다. 계속 이제 어떠한 이슈가 테마가 조성이 되게 되면 이 테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죠? 바로 확장성과 지속성입니다. 음극재 전 세계적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테마군 속에서 음극재가 바로 이제 또 관심을 받고요. 이로 인해서 바로 확장성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후발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죠? HRS도 당연히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RC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실리콘 고무 제품을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업체이기 때문에 HRS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 다시 말해서 후발주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면서 바로 이제 또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HRS 같은 경우에 금일 약 한 20% 정도의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고가도 26% 정도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이제 거래량들 의미 있는 구간을 갭으로 이렇게 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갭이 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죠? 어떠한 지점이 만들어지고 갭으로 가볍게 넘는, 다시 말해서 의미 있는 그러한 지점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연봉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또 이것도 기가 막히게 어느 정도의 지금 시가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기준에 이제 고가는 이미 1,800원입니다. 하지만 제 기준의 캔들로 봤을 때는 이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음극재의 재료까지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에너지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HRS는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 지금 잠깐 제가 월봉도 잠깐 볼게요. 월봉하고 그다음에 주봉 잠깐 보게 되면 약간의 느껴지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항대가, 다시 말해서 저항대와 매물이 조금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이제 제 기준의 신고가에 도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1,800원,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보시게 되면요, 이 구간인 거죠. 이 구간에서 쏟아지는 매물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죠? 조금 더 P1자리를 보셔도 되겠지만 적어도 P3까지는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바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과 월봉을 잠깐 보고 제가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HRS 말고도 다른 종목들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HRS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극재 관련주 세 가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일단 대주전자 재료 에너지가 채워졌다. 하락 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죠. KBG도 관심 종목에 좀 추가를 해두고요. HRS 역시나 공략 가능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포션 기법이 터진 종목들이요. 검색기 이용하시면 우리 방송 시간 11시부터인데 이보다 더 앞서서 이런 포션 기법에 해당한 종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에 관한 문의도 노란 톡방으로 주시면 돼요. 1123 비밀번호 걸려있는 톡방이니까요. 일단은 아래쪽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 1123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고요. 100% 무료로 제공이 되는, 운영이 되는 방이니까 부담 없이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테마도 같이 살펴보죠. 자, 이번 다음 급등 테마는 무엇일까요? 자, 음극재 다음으로 자, 나와라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아, 중국이군요. 중국 테마라고 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 말하는 건가요?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 네. 바로 이제 대주주가 이제 중국 관련 법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주주가 중국인 그런 법인을 가서 제가 중국 테마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대주주가 중국 법인, 중국과 관련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몇 종목을 빼고는요, 제외를 하고는 웬만하면 공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중국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는데 딱히 이슈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중국이 드디어 코로나 종식과 함께 리오프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나 화장품
화장품, 그 밖에 여행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두각을 내고 있는 그러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지금 지수 상승도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2차 전지나 그 밖의 종목들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금일 제가 이제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홍성그룹이에요. 이제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요, 이제 아동 위료, 가방 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유아 관련주들, 저출산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제 기업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속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속가내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홍성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홍성그룹 같은 경우에 금일 제가 이제 지켜봤을 때가 거의 상한가까지 상승이 나왔던 2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9%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금일 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외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이제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끼가 다분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는 거는 과거를 보고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이러한 한번 이렇게 1차선 단발성 상승들을 주로 많이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이렇게 피레침 느낌처럼 상승이 나왔다가 바로 이렇게 내리꽂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금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요, 홍성그룹은 아직까지는 뭐 더 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저는 그래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포션 기법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에너지도 아직 채워져야 될 이러한 필요성도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션 기법에서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 뭐 제 지금 기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이 종목은 제외를 시키셨을 텐데 그래도 홍성그룹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바로 또 살펴볼게요.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오가닉 코스메틱입니다. 금일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화장품 관련입니다. 그래서 중국 영유아용 화장품 업체로 해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업체인데요. 이제 금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금일 상한가를 기록해서 139원입니다. 보통 이제 동전주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중국 관련주들은 웬만하면 공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중국 관련주에서는 사실 오가닉 코스메틱 말고요, 컬러레이라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는데 차라리 제가 이제 몇 안 되는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하나로 속하는 게 바로 컬러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차라리 그런 종목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차트로 보면서 방금 오가닉 코스메틱 말씀드리고 컬러레이 잠깐 또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가닉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의 하락을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또 급락이 한번 나온 상태에서 반발 매수세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거래량도 한참 모자르고 그다음에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방금 과도한 이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주관적인 이러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절대 웬만하면 공략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방금 컬러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요. 컬러레이라는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냥 갑자기 컬러레이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일단 이제 컬러레이는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익도 많이 났던 종목인데 컬러레이는 이제 진주 펄이라고 하죠. 펄로 해서 전 세계적에서 거의 1위격에 있는 그러한 업체고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화장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명품 화장품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법인이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관련 중에서는 컬러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미 12월 달에도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파동을 만들어낸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차후에 다시 한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분명히 또다시 한번 상승 나오게 될 그런 날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방금 오가닉보다는 그래도 컬러레이를 관심을 두고 보시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컬러레이 또 의도치 않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러한 지금 3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연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주가 위치가 하락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는 지금 채워져야 되겠구나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지금 월봉도 잠깐 보게 되면 약간 가두리에 가둬둔 제가 이제 우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미 접었다 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맞다면 접었다 폈다를 한 2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횡보 구간을 보는데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레이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중국 관련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합성 운무랑 운무 테이프를 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건 바로 그래핀 소재 업체로 해서 그래핀 테마라고 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는요, 방금 제가 뭐 홍션그룹이나 오가닉 코스메틱은 어렵다라 하더라도 크리스탈 신소재는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핀 소재 테마로 해서는 몇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파동 자체도 달라요. 그리고 에너지도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저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차트로 또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약 한 17%, 18% 정도 고가를 기록을 하고 현재 약 한 9%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차트 위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러한 가격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봉 잠깐 보게 되면 연봉에서도 지금 의미 있는 그러한 구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월봉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죠?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서 이제 시세 초입으로 올라오는 이제 그러한 구간들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 월봉 잠깐 보셨는데 보시게 되면 지금 느껴지시는 게 제가 일봉으로 잠깐 보고 또 말씀드려볼게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러한 상승 지금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러한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간,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쌍봉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하지만 방금 이러한 부분에서 거래량이 살짝 모자라요. 무슨 말이냐? 보통 이럴 때는 한 번 더 깊게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약간의 변곡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애매한 이제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고점을 높았으니까 여기서 비중을 높인다?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식은 계속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좋게 보셔도 되지만 좀 더 아래 구간을 생각을 해두고 염두를 해두시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 테마 두 번째는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섹터에 좀 동전주가 많고요. 오를 때도 좀 별 이유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전반적으로 공략은 좀 자제하자라는 입장이시고요. 헝션그룹 같은 경우에도 조금 포션이 모자라는 모습 확인을 했습니다. 컬러레이, 오히려 볼 거면 컬러레이가 낫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에 본 크리스탈 신소재도 관심은 가져도 좋다. 다만 조금 더 하락할 때 좀 관심 레이더에 두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차현우 테마술사와 오늘도 1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기법 강의 그리고 히든 종목 리뷰까지 도와드릴 겁니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자세한 시황 알 수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그러면 잠시 후에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오늘은 금 관련주, 금 가격도 요즘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엘컴텍 종목 공부해 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어제 급등 많이 나왔습니다. 유니온도 기법 강의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오늘도 포션 기법에 관해서 조금 더 꼼꼼한 강의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게요. 차현우 테마술사님의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마법 같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히든 종목들입니다. 일진전기가 40% 넘는 수익률 구가하고 있고요. SPG 역시나 로봇 관련주 40% 이상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도 30%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챗봇 AI 관련주로 분류가 되죠. 네, 그리고 화면에는 없었지만 에코프로 HN도 히든 종목인데요. 오늘 탄소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 HN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테마술사님 나와주세요. 네. 네, 히든 종목 오늘은 어떻게 리뷰해 볼까요? 예, 히든 종목을 제가 이제 계속 누차 좀 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좀 최근에 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수페타시스 제가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는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챗 GPT, AI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이 주목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필요성이 계속 두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와의 깊은 어떻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가 이제 상승이 바로 14일 말에 32%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표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기반은 바로 실적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서 사실상 저평가였습니다. 예, 저평가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단 목표가까지 더 끌고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또다시 AI 관련해서 또한 이제 또 어떠한 또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이수페타시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기법 강의와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제 이러한 구간에서요. 진입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지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이렇게 21선을 일부러 이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거래량 증가로 인해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고 하지만 경험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행착오에 대해서 계속 경험을 누적을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잡게 되고 하락이 나오게 됐으면 어떻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구간에서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션 기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타점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사실 이러한 대응 방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노하우를 계속 디테일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요. 바로 재료가 좋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구간에서는 21선이 이탈을 하고 상승이 나왔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도 분명히 대응하는 방법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또 상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딱히 생각을 하진 않는데 내가 만약에 진입이 늦었다라고 했을 경우엔 이러한 구간은 또 어떨까요? 이러한 구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요 구간에서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러한 구간에서도 오히려 대응만 더 잘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락을 했을 때는 지금 요 구간을 또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앞으로도 더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까지 더 끌고 가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엘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금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연봉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러한 구간들 왜 거래량이 늘었을까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게 되면요. 엘컴텍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그렇고 뭐가 있죠? 바로 사상 최고치로 금이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된 겁니다. 최근에는 왜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을까요?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러한 안전자산 기대감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금 자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아니면 필요성보다는 이제 금 자산에 대한 안전자산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으로 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나온 건데 이건 결과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전에 이미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알아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고 앞으로에 이렇게 발생되는 종목들 반드시 매수 잘 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50%, 100%, 200% 이렇게 수익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봉에서도 정말 지금 많은 말씀드렸죠. 이러한 깨알 같은 이러한 디테일들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식 공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주식 공부, 이게 바로 주식 공부고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디테일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반드시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포션 기법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의미가 없어요. 직접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일봉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크게 의미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이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요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떻죠? 딱히 공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요 구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런 자리였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여기서 확인이 됐는데 포션 기법에 해당이 돼서 진입을 했더니만 하락이다. 그래서 확신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안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 번 경험을 해보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응만 생각을 해보신다 하더라도 많은 관점이 바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그 거래량과 저항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건 경험이 필요한 건데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또다시 상승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러한 구간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요 구간에서 잡아도 되고요. 여기서 더 하락해도 됩니다. 이 구간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사실상 결과론적으로 더 많은 이제 상승이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하락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들 그래서 저점을 3번 확인을 하고 상승이 나온 그러한 케이스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상승으로 인해서 불여 이러한 구간으로 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 바로 또 30%까지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개인 종목으로 제가 지금 속아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시행착오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엘컴텍 말씀드렸죠? 이러한 구간들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대응을 잘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놨다가 다시 재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포션 기법에 대해서 어떠한 불확실성보다는 계속 경험을 쌓으셔서 이러한 지금 시행착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구간들도 같이 지금 저절로 쌍바닥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해야 될 내용들 벌써 3가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료, 그다음에 방금 과거가 어떻게 지금 있었다라는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을 그냥 이러한 종목 하나로 해서 공부가 저절로 되시는 거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 정확히 숙지하시고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엘컴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공략을 해야 될 종목들을 한번 제가 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바로 유니온입니다. 이제 유니온 같은 경우에 제가 전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제 자석으로 인해서 히터류 자석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 품목에 올랐다라는 이유로 인해
지금 이제 뭐 2차 전지나 모터 이제 사용으로 하는 이러한 법인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이러한 조성이 되고 있으면서 유니온이 급등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지만 이 당시에 사실 뜨거웠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심도 없었고 이러한 구간에서도 사실 딱히 관심은 없었습니다. 사실 공략을 했으면 정말 많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줬을 텐데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와서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터 관련으로 해서 포션 기법으로 해서 어떻다? 공부용으로는 또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구간에서는 일단 진입을 해야 될 이제 그런 구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구간이죠.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죠? 바로 7,500원, 7,6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호가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 결과는 또 하락이 나왔다?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공략을 해야 될 그러할 자리들은 있습니다. 일단 기법 공부 내용으로는 굉장히 좋고 그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중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 노이즈들은 조금씩 지금 원치 않지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법에도 맞고요, 재료에도 맞고 그다음에 현재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니엄 기법 종목으로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온 하락을 했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상한가를 갔다가요. 오늘은 한 7, 8% 정도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 공략을 하냐 마냐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테마술사님에게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 톡방 통해서 문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살펴봤던 종목 엘컴텍처럼 한번 약간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조금 눌렸다가도 다시 상승을 하는 이런 포션 기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앞에 살펴본 이수페타시스도 목표가 13,000원까지 순항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때 종목 대응하고 싶다 하면 노란톡방 자유롭게 이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법 강의는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계속해서는 히든 종목 공개를 할 텐데요. 거기에 앞서서 수익률 다시 한번 자랑해 볼게요. 네, 차현우 테마술사의 히든 종목 수익률입니다. 일진전기와 SPG가 4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인 인탑스 이번 주 리뷰를 해드렸죠. 20%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탄소 관련주로 주목받은 에코프로 HN도 오늘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수익률 화면에 있었던 다른 종목들도 대응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으로 문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빠르게 히든 종목, 새 종목을 소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사님. 네. 오늘은 또 의외로 바이오 종목을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바이오 사실 이제 숫자가 사실 좀 많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네. 이제 순환매로 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일단 금일 바이오 관련주로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도와주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EDGC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EDGC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였죠?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바로 다들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EDGC는 이제 유전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 기술 이제 정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진단 바이오 법인인데요. 지금 이제 주요 사업으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러한 혈액 기반의 액체 생검, 그다음에 비검친 산정 검사, 그다음에 개인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단 바이오 관련주들 사실 이 언어들, 용어들 사실 좀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지금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 이게 지금 제가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이게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일단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전일 이제 많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바로 이제 말씀을 제가 PPT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EDGC라는 이제 종목이고요. 바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말도 어렵고 사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EDGC에 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가요. 바로 이 액체 생검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요 내용이 뭐 암 스크린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반 진단, 암 모니터링이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요 부분에서요. 지금 이제 보면서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EDG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cfDNA라고 하는데 셀프리 DNA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메틸레이션 분석 기술로 조기 암 진단을 가능하는 그러한 액체 생검 기술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액체 생검 기술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인간 유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글로벌 표준을 이렇게 만든 유일한 아시아 법인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제가 조기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셀프리 DNA에서 지금 암세포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많이 이미 분포가 되어 있으면 어떡해요?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늦은 건데 그거를 현대 기술로 해서 재빨리 알아낼 수만 있다면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 이미 암세포가 퍼진 거를 가지고 사실 치료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조기에 빨리 이미 퍼지기 전에 그리고 만들어지기 살짝 그 부분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왜? 그거를 이미 제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어렵고 그것을 찾아내는 게 기술력이라는 거고 그러한 기술력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액체 생검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제 말을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이러한 기반으로 해서 좀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좀 많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 바이오라는 게 이제 주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보시게 되면요. 식약처 승인에 대한 이러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그밖에 영국에서도 이러한 현재 이 기술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현재 임상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이제 생검에 대한 게 바로 이제 온코캐치라고 이제 상품명이 이게 잡혀져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핀란드, 미국에 대한 이러한 임상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는요 임상 진행에 대한 어떻죠? 이러한 과정 중에 그리고 지금 암학회가 또 이렇게 있는 부분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면허탑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임상에 대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바로 과정이 조금씩 좋을 때마다 주가에 어떻죠?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가 이제 테마술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마와 연결된 물론 순환매로 해서 지금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캔서 문샷이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EDGC를 가지고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캔서 문샷에 대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언제였죠? 부통령이 있었을 때, 다시 말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를 가졌을 그 당시에 추진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나 사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잠깐 누그러졌다가 요번에 다시 한번 이제 캔서 문샷을 다시 한번 이제 발표를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을 한다. 미국 FDA와 같이 진행을 한다.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이제 암 예방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암 조기 검진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인 거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그리고 암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캔서 문샷으로 인해서 약 25년간의 기간을 두고 암 사망률을 약 5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게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입니다.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미국이 이와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어떻죠? 당연히 의료 기술에 대해 지금 이 미국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미 유럽 국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협력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내용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액체 생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액체 생검에 대한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그레일이라는 기업과
바로 한국의 EDGC라는 이 기업이 두 곳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보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게 들어가서 제가 캡처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세인트존스와의 암연구소 액체 생검 공동 연구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캔서 문샷을 지금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요. 바로 공동으로 이러한 캔서 문샷에 공동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카더라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결과치보다는 이러한 지금 방금 캔서 문샷을 해서 공동으로 이미 협약은 맺은 상태에서 바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차트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트 자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EDGC를 말씀드리는 이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EDGC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지금 한참 장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장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일도 하락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저는 일단은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거 좀 해보고 그다음에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많은 하락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정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러한 구간들 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구간들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좀 더 늘려볼게요. 늘려보게 되면 지금 차트 위치가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 다시 말해서 3,000원 이하죠. 제가 보이시나요? 3,000원 이하인데 제가 지금 3,000원을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코로나 전의 위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위치였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죠? 2,000원이 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지금 제가 이 구간을 괜히 표시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한 그러한 흔적들이 있고 실망감으로 인해서 더 과도하게 주가는 하락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이제 주식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과대 낙폭,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를 공략을 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도하게 하락을 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재료가 만들어진 상황, 그리고 과도한 하락으로 인해서 저가 반발 매수세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다시 말해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바이오주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기다가 바이오는요, 비중을 굉장히 많이 실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다 진짜 100% 이렇게 물량 실으실 수 있는데, 바이오는 정말 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바이오주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3월 지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EDGC 많은 상승 나와줄 수도 있지만 비중은 좀 낮게 가져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EDG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DGC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네요. 암 진단 쪽인데 낙폭이 과하다. 심지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지금 싼 가격에 구간에 진입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가격은 오늘보다는 조금 더 하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진입 시점,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 테마술사님의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띄워드립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하시고 비밀번호 1123 치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바이오 순환매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수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술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테마술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오전 11시마다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